자, 연한 50% 이상 올라갈 만한 위치라면 그 정도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이 좀 빠질 때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혹시나 시장이 빠지더라도 뭐 좀 흔들렸다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양태현 파트너께서 몸먹함 아니 그러니까 저를 지금 제가 싫으세요? 뭐 지능적으로 저도 이렇게밖에 제가 뭐 힘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거 예. 내가 감각이 없는 건지 설명 안 해드리면 몰라요. 예, 저는 몸먹함먹 분명히 한글로만 사용하고 영어를 잘 사용하지 거꾸로 읽었나? 않습니다. 먹한 먹 아니 정확하게 읽고 글자를 계신 거예요. 혹시 중간에 섞어놨나? 네. 먹거나 한 번 먹거나? 네.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떡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맛집에서 네.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최고의 극찬이 이거를 몰라서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나서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정보 그러면 내가 음식용인 걸 알고 예, 아닌데요.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왜 이러지 오늘? 여기서 한 방 먹고 여기서 또 아니 방송인데 쓰레기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니 쓰레기 아니에요. 슈렉이에요. 응답하라. 쓰레기가 쓰레기 아닌가요? 아니요. 응답하라 정우의 닉네임이에요. 네. 좀 죄송- 됐지만. 그 슈렉이랑 네, 네, 그 네. 쓰레기랑 다른 네, 모양이죠? 네, 네, 네. 도대체 뭔 얘기죠? 이렇게 감이 안 오고 또 제가 쉬운 저분은 걸 드립니다. 저분은 또 왜 저럴까요? 이 내가 정도면- 그나마 사람 예. 인자인 줄 알아서 다행이지. 예. 뭘 하자는 건지 뭘까요? 그건 도대체 사람인 예, 그냥 사람 맞습니다. 인자 적은 거 예, 맞죠? 맞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종목들 얘기하시려고 이걸 적어 오신 건지 자, 세 분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사람인 HR. 정말 하나라 그러네. 그다음에 음식용 아닌데 클래시스. 그다음에 슈레기, YN텍. 자, 사람인 HR 빼고는 아무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 뭔 얘기인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죠. 몸목한 먹하고 클래시스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 클래시스의 초음파 기기인 슈링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링크가 미용 의료기기죠. 초음파 기기다 보니까는. 근데 주변에서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혹시 아니? 심지어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주호 대표님한테 아세요? 그랬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예. 그만큼 뭐 이거에 대한 평가, 이 기기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맞아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게 원래 실제적으로 작년 7월 2018년도 7월 유튜브를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는 기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안 맞아본 사람이 있어도 네, 한 번 맞아본 맞은 사람은 없다. 없다. 네. 한 번 맞으신 거 아니에요? 저 여러 번 했죠. 그렇죠. 그런가요? 차를 살 정도죠. 네. 그 돈 모으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네. 사시 돈을 거기다 쓰시는구나. 아니, 근데 이거 다 이게 그렇죠. 더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당겨야 될 걸요. 네. 저기 화면에 네. 자, 이거 한 10번 더 맞아야 될 걸요. 이게 새로 갑자기 태어나려고. 존경스럽습니다. 자, 와. 오늘 확실하게 제가 이제 클래시스가 뭐 하는 기업인 네. 것 같다는 느낌은 이거 올리는 회사예요. 확 오네요. 아, 우리. 저 진짜 임주호 대표님 존경할래요 이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이렇게 아니, 설명을 맞으셔야 될 걸요, 이제? 네? 네. 네. 확실하게 버리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슈링크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네. 대충 느낌에 뭐 맞는 건 같다라고 느낌은 오신 것 같아요. 잠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임주아 파트너께서는 자, 또 YN텍, 네. 또 택 나왔는데 이번엔 슈렉이에요. 슈렉이랑 YN텍 뭔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 그 산업용 폐기물이 이제 그 캐시카우인 기업인데요. 2017년하고 2018년에 환경법이 굉장히 국회에서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또 법무부 장관이 또 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환경주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시설을 만들었었으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처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그 기술이 아주 완벽한 회사 YN텍입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얘기한 쓰레기가 맞는 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깜짝이야. 저는 혹시 아닌가 해서 자 오늘 하여튼 두 분이 알겠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뵙는 걸로 하고 자 사람인 HR. 예, 그러고 보니까 앞서 메가스타드 예. 기업하고도 조금 연계를 좀 시킨 같은 느낌 예,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트렌드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당히 좀 맞물려 있는 기업을 두 기업 동시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 부분들인데요. 사실 뭐 수능을 열심히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다른 관문은 역시나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과 그리고 취업자가 서로 좋은 이제 그 사람인이라는 플랫폼에 만나서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게 그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구직 활동을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사이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람인 HR 앞서 뭐 메가스타드 기업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입시와 또 취업 관련주로 오늘 집중을 해주셨네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내년에 좀 부각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시스 얘기로 다시 한번 좀 가까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뭐 대충 뭔 거는 알 것 같긴 한데 느낌은 잘 안 오긴 안 옵니다만은 자 이 종목 최근에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빠졌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로 받아도 될 영역인지 네. 자 어떤 면에서 좀 좋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의료 장비 업체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한계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의료 장비가 딱 들어가고 나게 되면 새로운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시술 업체를 뚫지 않는 이상의 그 기기가 뭐 완전히 뭐 고장이 나거나 해서 교체 수요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후속 매출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슈링크라는 이 기계는 이 카트리지를 사용을 한답니다. 소모품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의 피부 깊이별로 카트리지가 각각 스타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한 4종류가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환자별로 그 맞게 성향에 맞게 이 소모품이 계속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후속 매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 기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이 소모품 판매하는 게 더 많이 남습니다. 원가율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장비에서 나오는 매출의 원가율,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부속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모품이 매출에 차지하는 기여분이 올해 20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매출액의 40%까지 도달했습니다. 다다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소모품은 계속해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있는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추가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해외 수출 확대되면서 상반기 기준 전년도 대비해서 38% YOY로 늘어났었던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주가에 대한 형태는 이미 어느 정도 올해 실적은 반영을 하고 나서 지금 고공권에서 박스권 행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려올 때 그리고 이 박스권 돌파는 내년 실적이 투영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숨고르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플레이도 유효하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랠리도 유효하다.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 지난해 149억 벌었는데요. 올해 무려 순이익이 한 30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신나게 올라가다가 자, 최근에 주가는 좀 엎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내후년도 실적 추정치가 보니까 한 350억. 이쁘게 말을 하게 되면요. 네. 주가가 가다가 숨을 고르거나 아니 무슨 숨을 이렇게 숨을 고르거나 이제 조정을 받 엎어지고 있을 정도까지 아니, 간다고 숨을 하기는 너무 급하게 고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차트상으로. 밤을이은 편파 방송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클래시스 이제 펄을 몇 배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한 300억 정도 이익 나오고요. 내년 뭐 내후년이면 연간 한 350억은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지금 시가총액 8,800억이다 보니까 야, 그래도 이게 거의 30배 가까이 그러니까 뭐 내년 내후년 실적 추정 실적 기준으로 25배 정도면 이게 이제 과연 40배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발적으로는 이번에 코스닥 150에 편입됐기 때문에 내일 만기일까지는 내일 모레죠. 만기일까지는 아마 수급이 조금 붙긴 붙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제 판단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몰랐던 종목들도 그나마 그 중에도 괜찮은 종목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또 프로그램에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잘 몰랐던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좀 가져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오는 종목 그 회사 분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가지고 나오면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나빠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죄송스러워요. 아, 이게 알겠습니다. 성담가 내가 고해성사라고 있죠 여기서 내가. 자, 계속해서 서원인텍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즘 뭐 사실 이 산업 폐기물 관련주들이 사실 수급도 좋고 핫하긴 핫한데 자, 이게 뭐 한 50% 올라갈 만한 내용거리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좌관 드라마 많이 보시죠? 보좌관에서 지금 핵심으로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산업 폐기물입니다. 산업 폐기물은 우리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 건강과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산업 폐기물업이 허가업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기업 중에서 호남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YN텍인데요. 일단 201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정부가 환경 규제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수의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에서 석유 정제물, 석유 화학 원료 폐기물 처리를 기반으로 YN텍이 영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 매립장까지 확보해서 3분기에 매출액이 82억 원인데요. 이 82억 원이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 경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분기에 버리는 폐기물로 영업이익을 10억에서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많은 양이 됩니다. 3분기에 소각 폐기물만 한 톤당 4%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립은 65%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로 YN텍이 벌고 있는 돈의 60%가 바로 이 매출로 차지를 하는데요. 이거 말고 부수적으로 보성 컨트리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에 포함이 되는 탱커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과 아시아권 운행할 때 들어오는 돈 그리고 레미콘도 갖고 있어가지고 수급적인 면에서 매출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라고 할 것은요. 그 GS 칼텍스가 2021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수 공장에서 올레핀 복합 분해 설비를 짓는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로 연 70만 톤의 에틸렌과 50만 톤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인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CB나 BW 나올 물량은 없고요. 2019년 지금 타겟 PR이 9배 정도 돼서 목표가 7,800원에 도달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한 899억 벌고 남는 돈은 19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폐기물 업체로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2019년 12월인 YN텍입니다. 네, 자 YN텍 일단 순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90억이고요. 올해는 한 180억 가까이, 네, 거의 더블 가까이 이익이 늘 것 같다는 분위기고요. 내년에도 거의 한 지금 추정치 기준 200한 4, 50억 정도 지금 뜨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폐기물 관련주들은 우리가 할증 거래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10배 정도 주니까 2,400억 정도 아마 타겟 목표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은 1,700억대라는 점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지만 이것 때문에 최근 외인 기관이 쏘면서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람인 HR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총선이나 대선 임박하면 또 이런 또 취업 관련주들이 좀 테마로도 붙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주가마저 싸면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메가스터디도 일단은 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참여자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고 사람인 H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시장 1위 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와서 시장 1위를 탈환을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위와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인 HR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화적인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기업이 이제 취업 공고를 내면은 거기에 이제 단순히 이제 취업 지원서를 내주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제 이력서나 아니면 레주메들을 올려놓고 기업들이 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매칭 시스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이러한 인재가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얼마나 매칭률이 높으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취업 데이터를 통해서 이 매칭 시스템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사람인 HR의 주력 서비스가 이 매칭 쪽에서 그러니까 매출단이랑 이익단이 이쪽에서 좀 나오고 있고 이 기술이 이제 다른 잡코리아나 아니면은 기타 뭐 2, 3위 사업자들보다는 상당히 좀 월등하게 뛰어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3분기도 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뭐 신고가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인 HR 차트를 보면은 뭐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실적 추정치가 250억인데요. 내년 내후년 향후 한 2개년 연간 한 350억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350억이면 한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앞서 잠깐 플랫폼 사업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카카오가 3, 40배 거래되고 하는 이유가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보통 좀 할증 요인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취업 포털 쪽에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한 15배 정도 평가를 하니까 뭐 3,500억을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자 시가총액이 3,665억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올랐지만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도 한 50% 더 갈 자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네,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좀 괜찮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무기로 갖고 있다면 뭐 혹시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든 네, 또 미중 간의 또 관계가 또 잘 안 되든 어떤 위기가 빠져서 종목들 흘러내릴 때 좀 저가 분할 매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